다음 주 상한가 도전하는 종목 이것만으로도 이슈 분석은 끝납니다. 나머지는 차트가 말해주겠죠. 상승 준비를 마친 관심 종목으로 다음 주에도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성욱TV입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방향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깨지 않았고요, 하락 추세를 아직까지 완전히 돌려세운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신다면은 이렇게 쭉 내려오니 하락 추세까지, 이 추세대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600포인트까지는 좀 더 우리가 봐도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얘기는 크게 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물론이거니와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씩은 정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지수는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이 아직이란 부분이 언제까지냐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종목을 잡을 때 지수 걱정보다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먼저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 빠르게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구독을 해놓으신 분들은 분명히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저는 IRA를 잡았습니다. 자, IRA가 뭔지 모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줄여서 IRA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오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IRA 통과로 미국 내 생산 설비를 보유한 국내 재생에너지 상장사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자,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 있는 재생에너지 상장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재생에너지 상장사 하나와 그 다음에 이게 2차전지에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2개 위주로 좀 보고 이슈를 다양하게 하면서 종목을 좀 줄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 IRA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는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절감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래서 관련 예산은 무려 3,69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본다면 미국인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요, 에너지 안보 강화를 하고요, 경제 전 영역에 걸친 탈탄소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요, 뭐 이익을 공유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신재생에너지 많이 올라간 거 보이시죠? 태양광, 풍력, 수소 투자 확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IRA 통과로 친환경 ETF 역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통과를 되면서 자,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종목을 가져가는 게 좋겠죠. 게다가 유럽도 지난 5월 러시아산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향후 약 280조 예산을 투입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나 러시아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으로 첫 번째 보고 싶은 종목은 바로 CS 윈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면 이 미국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CS 윈드는 미국의 생산기지가 있죠. 지금 현재 차트를 본다면 차트가 지금 바닥을 무려 3바닥을 잡아줬습니다. 3바닥을 잡아줬다는 건 바닥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전 고점이었던 부근에서 살짝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올라와야겠죠. 여기 올라온 상황에서부터 본다면 충분히 앞으로의 기대가 되는데, 아쉽게도 오늘 음봉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오늘 요 위에 좀 안착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실 때는 이 위로 올라가는 거 66,100원 이상 올라가는 거 확인하시고요. 뭐 목표가로 본다면 이상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겠죠. 8만원 정도까지. 하지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랬죠. 주식 초보들은 욕심 많이 부리지 마세요. 자, 이익이다 그러면은 내 그릇만큼 먹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000원부터 73,00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을 보신다면 주봉 역시도 예쁘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바닥 잡아줬고요. 정고점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를 돌파 나와서 안착해주면서 간다면 그 위까지, 주봉으로 본다면 9만원까지 열려있네요. 근데 9만원 제가 여러분들 주식 초보는 어떻게 알았죠? 너무 멀리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약 10% 이상, 5% 이상만 가더라도 우선 매도, 일부 매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 챙기면서 가져가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5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은 5일선 밑으로, 그 전저점 밑으로 떨어지면은 일부라도 손절해야지만이 마음이 편해지십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손절 안 하고 쭉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바로 조일 알루미늄입니다. 조일 알루미늄은요, IRA에서 신재생보다는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스를 보게 되면 뉴스에서 대장주를 알려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조일 알루미늄은 특징주에서 미국 IRA 통과 기대감에 급등이 나왔다는 특징주 뉴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IRA 관련된 내용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IRA에서 왜 그렇다면 전기차가 포함되느냐? 전기차 구입 시 연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 대상을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핵심 강물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로 제한한다.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가 FTA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전기차 관련주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이알루미늄은 지난해 롯데알루미늄과 2차 전지용 양극박 원재료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이알루미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CS윈드랑 좀 다르죠.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많이 다 급등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보다는 좀 새로운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종목들 잘 알고 계시니까요. 현재 바닥을 밟아줬고요. 6월, 7월 달에 시장 빠질 때,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 여기를 돌파 나올지 눈치 보겠다 보시면 돼요. 자, 눈치 보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 나왔을 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CS 윈드처럼 이 부분을 위에서 안착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 종목 역시도 안착은 이번 주에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만약에 안착을 하고 상승을 한다고 봤을 때 전고점이 2,8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IRA 관련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있고요. 등등 있는데 오늘은 이 두 종목 먼저 보고 여러분들 그 외 종목들도 한번 신재생에너지, 특히 미국의 생산기체인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IRA 말씀드릴 때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요. 바로 석탄과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니, 신재생에너지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석탄이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뉴스를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유럽연합이 10일부터 8월 10일부터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발효했습니다.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시작했기 때문에 석탄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연간 매출로 하면은 약 10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EU 집행위원회가 석탄 수입을 러시아산만 해당됩니다. 금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산 석탄 때문에 각국이 전부 다 사재기를 하면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역시도 석탄이 급해졌습니다. 중국은 특히나 더 발전해 석탄 많이 씁니다. 호주에 지금까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중국이랑. 그런데 호주에 다시 화해 손짓을 내고 있습니다. 자, 잠깐 석탄 국제 가격 추이 좀 볼까요? 자, 2021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대호주 석탄 금수 조치를 했습니다. 2월 28일 이때가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가격이 급등했죠. 그리고 나서 석탄 가격이 잠시 안정됐었지만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 곧 있으면은 난방 쓰잖아요. 또 난방. 천연가스로 부족한 부분을 석탄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보이면은 왜 그럼 중국이 이렇게 난리가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당대회를 앞두고 정전 사태 재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정이 더 급해졌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석탄 관련주 지금 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는 석탄을 좀 잡았고요. 석탄 중에서 항상 대장주로 올라간 종목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KPF입니다. 자, KPF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PF 같은 경우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 고점입니다. 전 고점을 보시면은 조금 더 올려볼게요.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가격대를 KPF가 어떻게 올라갔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갭으로 돌파했습니다. 이 전 고점을 저항선을 한 방에 이렇게 갭으로 돌파했습니다. 갭으로 돌파한 다음에 이 갭으로 돌파한 상황에서 몇 프로 나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29% 상한가 갔습니다. 사실 상한가는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해서 갭으로 상승한 종목들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물론 주식 초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같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자 여기서 담아간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이 10,000원대죠. 아마도 10,000원이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될 겁니다. 10,000원을 돌파 나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막 수익 실현 물량과 함께 엄청나게 나올 거고요. 10,000원을 못 가면 다시 실망물에 빠질 겁니다. 10,000원을 넘어갔을 때부터 관심 있게 보세요. KPF는. 또는 이 10,000원대, 1250원대, 1100원 여기 사이를 갭으로 돌파해가지고 다시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PF는 주식 초보분들보다는 조금 더 주식을 해보신 분들 위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KPF 나는 너무 올라와서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보신 분들 있다면 LX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KPF랑 다르죠. 왜냐하면 KPF가 대장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고
일명 짝짓기 매매로 합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LX 인터내셔널 과거에 서탄주 올라갈 때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지금 바닥을 딛고 다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 4% 가까이 올랐는데 전고점을 짧게만 보겠습니다. 짧게만 본다고 하더라도 무려 4만원까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KPF 올라갈 때 나는 KPF 못 잡겠는데 LX 인터내셔널을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000원 이하 정도면 충분히 좋은 가격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수하기에. 손절가는 34,000원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손절을 조금씩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역시도 지금 현재 정확하게 20주선에 딱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가장 좋으냐? 바로 20주선 위로 올라왔을 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양봉으로 살짝 세워졌을 때 20주선 밑으로 이탈하지 않고 그런다면은 매수하기에도 좋은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당연히 GS 글로벌도 나와야겠죠. 자, GX 글로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LX 인터내셔널과 좀 비슷하죠. 그런데 오늘 음봉으로 빠졌다는 건 LX 인터내셔널이 훨씬 더 좀 세다.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은 이미 전고점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물론 그 전에 전고점, 완전히 석탄 가격이 급등했을 때의 전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은 그래도 살살살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안정적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승 추세를 깨지 않으니까. 매수는 언제 하겠습니까? 상승 추세 가기 전에 이 지지 라인이 되겠죠. 이 정도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를 완전히 이탈해버리는 음봉이나 또는 가격대 3,600 이하로 간다면 이건 손절에 하면 되겠고, 여기서부터 언제부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겠느냐? 그러면 만약에 빠른 종목을 원하신다면 여기 이 전고점을 돌파 나올 때부터가 관심 있게 볼 가격이 될 거고요. 아니라면은 여러분들 안전하게 간다면 이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간만 보신다면 조금은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슈였던 석탄까지 알아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는 엔터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웬 엔터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엔터에서 가장 중요한 가수가 나옵니다. 바로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 블랙핑크라는 가수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한국 K-팝 가수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남자 가수로 방탄소년단이 있다면 BTS, 여자 그룹으로는 블랙핑크가 있습니다. 매출의 90%가 거의 해외에서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블랙핑크 컴팩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19일에 성공개되는 신곡이 있고요. 정규 앨범은 9월 16일에 나옵니다. 세계 최정상 그룹 위치에 있다. 뭐랄까요, 주식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아직 많더라고요. 블랙핑크는 진짜로 세계에서 글로벌 탑 중에 하나 그룹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바타만 나와도 4,200만 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봤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컴백 앞둔 블랙핑크 기대감이 폭발.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신 게 바로 K-팝 레이더 위클리 차트입니다. K-팝 레이더 위클리 차트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K-팝 가수 중에 누가 가장 지금 이슈고 누가 가장 인기 있느냐, 전 세계에서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누가 가장 핫하냐, 그걸 나타내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8월 첫째 주입니다. 8월 첫째 주인데 1위가 블랙핑크입니다. 2위가 뉴진스, 에이티즈, 모르죠 여러분들 누군지. 6위가 방탄소년단입니다. 그 외에 T.O.1 이런 거 있는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가수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처럼 유명한 가수를 미리 알고 싶다면 이 차트에서 누가 요즘 이슈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뉴진스, 에이티즈 이런 가수들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가수가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가수가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슈가 되고 전 세계 이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목이 급등하죠. 인스타 팔로워가 19만 명이 늘었고요. 트위터 팔로워는 7만 명이 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글로벌 탑 걸그룹의 컴백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일 컴백, 다음 달 16일, 9월 16일 정규 발범,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블랙핑크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소녀시대도 돌아왔습니다. 소녀시대뿐만 아니라 슈퍼주니어, 에스파 등등도 같이 컴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때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터 관련주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당연히 우리는 YG 엔터부터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블랙핑크가 돌아오기 때문이죠. 자, YG 엔터테인먼트 보시면요, 벌써 오늘 4%는 올랐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전고점을 갭으로 돌파할 때부터는 그 종목은 유심히 봐야 된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고점이 한 이 정도가 1차 전고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고점은 이번에 저항선이었던 부분인데 이 두 개를 전부 다 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제는 앞에 봤던 종목들과 다르게 6만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YG엔터가 상한가를 가기는 힘들겠지만 찬찬히 보신다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잘하면 한 방의 상한가가 아니라도 일주일 동안 또는 뭐 3, 4일 동안 20% 30%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를 빼먹었네요. 정고점은 72,80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중간이 65,000원까지 보셔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그리고 소녀시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어떤 회사를 봐야겠습니다. 바로 SM입니다.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고점 1차 정고점 여기로 찍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래 3개월 동안 정고점이니까요. 여기를 돌파 나온 다음에 여기를 다시 이탈하지 않고 충분히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지지를 받고 있죠. 여기서 아마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것 같고요. 손바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고점을 우리가 86,000원 본다고 하더라도 중간대인 8만원까지는 볼만한 종목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나요? 만약에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된다면 그 전에 정고점을 지지받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약 한 72,400원 정도를 지지받지 못하고 빠졌을 때가 손절할 금액이 되겠지만, 원래 이런 종목도 올라갈 때 물론 SM이 잡주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 빼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종목들을 한번 개미 털기 하기 위해서 미리 많이 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절할 때는 종가 기준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로 JYP가 되겠습니다. JYP는 그렇게 막 크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슈가 되는 가수는 없습니다. 자, JYP도 역시 차트가 좀 SM과 비슷하죠. 1차 정고점을 약 한 59,400원 정도로 보고요. 2차 정고점을 여기로 보시고요. 그렇다면 61,000원 정도가 되겠죠. 아직까지 사실 YG엔터나 SM과 다르게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위로 올라가거나 여기서 지지받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상승추세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JYP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매매를 하신다면 이 상승추세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8월 3주차 관심정보 이렇게 하나씩 좀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에이텍이나 동신건설,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좀 남는다면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는 하루가 쉽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4일밖에 없어요. 너무 무리한 매매하지 마시고, 이상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